네, 그 마지막 게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가 소개할 게임은 루나 랜더라는 이제 게임이고 이 요 요러한 그 땅 위에 우주선을 여기 안전하게 이제 착륙시키는 게임입니다. 요게 그 우주선이 이제 떨어지는데 이제 툭 떨어져갖고 이렇게 꼬꾸라치면 안 되고 여기 이제 비행을 하면서 이 안쪽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착륙을 시키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 짐 공식 문서에 있는 그 이 메인에 이제 보이는 그 게임이고요. 이 게임을 학습해 볼 건데 그 전에 일단 필요한 어떤 기능이 있어갖고 이 기능만 좀 살펴보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자료형이 있는데 그 좀 특이한 자료형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거를 이제 구현할 때 좀 유용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 모듈에서 DQ라는 이제 클래스에서 이 리스트 비슷한 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A는 이제 1, 2, 3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펜드 4 하게 되면은 이 1, 2, 3, 4 이런 식으로 리스트처럼 추가가 되는데 이 특이한 점은 여기에 그 최대 길이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1, 2, 3이라는 리스트 비슷한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여기에 내가 만약에 4를 추가하게 되면은 1, 2, 3, 4가 되겠죠. 물론 이제 5를 추가하게 되면 1, 2, 3, 4, 5가 이제 추가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6을 추가하게 되면은 1, 2, 3, 4, 5, 6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최대 5개 정도의 숫자들을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이 들어가게 되면은 6개의 숫자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가 이제 날아가고 최근 2, 3, 4, 5, 6 요런 식으로 그 최근에 있는 숫자들이 저장이 됩니다. 최근 5개의 숫자들이 저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요게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이 맥스 랭스를 지정해 가지고 이 특정한 그 길이의 숫자들을 저장하고 그 오래된 숫자는 이렇게 날려버리던 이러한 기능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도 존재하는데 얘가 넘파이 어레이처럼 뭔가 연산을 잘 지원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금 A가 이렇게 있잖아요. A가 있으면은 여기에 더 플러스 1 같은 거를 하면은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리스트랑 비슷하죠. 리스트도 원소를 이제 추가하고 이런 기능은 잘 되어 있는데 뭔가 연산을 지원해 주지는 않아 가지고 좀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서 넘파이로 바꿔갖고 우리가 항상 다루곤 했었죠. 뭐 그렇지만 아무튼 뭐 필요하다면은 언제든지 넘파이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연산들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꾸고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됐죠. 그래서 이 DQ는 얘는 이제 제가 아까 그러니까 두 번째 게임에서 소개한 것처럼 리플레이 버퍼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메모리는 딱 이제 용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플레이 버퍼를 구현할 때 되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계속 게임을 한다고 해서 그 무한대에 가까운 데이터들을 이제 계속 저장하고 있을 수는 없고 어떤 이제 용량의 한계에 따라서 최신 데이터 위주로 좀 그 저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자료 구조를 표현할 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했던 기존 방식은 원래 이제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는 이제 이러한 방식이었는데 리플레이 버퍼는 뭐냐면은 최근 인게 저장하여 여러 이러한 방식입니다.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그 원래는 이제 에이전트하고 인바이러먼트가 있을 때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 이제 그 액션을 주고 보상을 받고, 그렇죠? 이러한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요러한 그 쌍을 이 한 칸 한 칸 이렇게 저장을 하겠죠. 뭐 SA 그 다음에 S 프라임 뭐 R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이제 경험을 쌓고 두 번 경험을 쌓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쌓고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쌓으면서 학습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얘를 일단 학습하고 그 다음에는 얘를 학습을 하고 얘를 학습하고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한 경험 한 경험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저번에 이제 구현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요거보다 좀 더 그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이때 이제 무한정 쌓지 않고 어떤 길이를 딱 정해줘요. 그래서 이제 요 어떤 이제 정해진 길이가 있어요. 이 정해진 길이에 이렇게 데이터를 쭉 쌓아두고, 그렇죠? 학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은 아이고, 이 중에서 일부를 샘플링합니다. 그래갖고 뭐 얘를 뽑고 그 다음에 요거를 뽑고 요거를 뽑고 요거를 뽑고 요렇게 이제 초록색으로 표현돼 이제 네 개를 한번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가 쌓는데 이 새로 쌓인 요 데이터를 그 하나만 학습하는 게 아니고 또 여기 그 버퍼에서 리플레이 메모리에서 또 요렇게 이렇게 또 주목해서 뽑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샘플을 이제 배치 사이즈만큼 뽑아갖고 학습을 하고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은 그 학습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잘 돼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살펴봤던 에이전트의 입실론 값을 저장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1부터 이제 0으로 이제 서서히 떨어지게 만들고 1에 가까운 랜덤으로 액션하고 0에 가까운 이제 그 배운 대로 이제 Q를 참조해 갖고 학습하게 했잖아요. 요게 이제 되게 간단한 트릭인데 굉장히 그 학습을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게 도와주는 효과적인 도구였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러한 방식도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학습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강학습은 대부분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해요. 강학습은 이제 대부분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합니다.
장점을 좀 쓰면은 일단 뭐 당연히 메모리를 아낄 수가 있겠죠. 뭐 무한대로 우리가 저장을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종류의 경험을 저장하고 무작위로 재사용하는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이 좀 안정적으로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요런 것도 있어요. 그 실시간 학습을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메모리가 쌓이고 이 하나를 가지고 저장을 하면서 요 하나를 가지고 학습.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떤 이제 행동을 하고 또 경험을 하고 또 이제 학습. 요렇게 되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할 때, 그러니까 리얼 타임으로 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학습을 하고 또 이제 그 경험을 받고 또 행동을 하고 학습을 하고 이게 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학습을 한 다음에 또 액션을 하고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처리가 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하면은 사실 그 최근에 있던 요 그 가장 최근의 경험을 꼭 그 턴에 학습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여기에 저장을 했다가 랜덤으로 뽑아갖고 이제 학습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렸다가 학습이 진행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병렬 처리에 좀 유리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그냥 뭐 그렇게 이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뭐 지금 단계에서 이건 이제 연구 단계에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냥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그 리플레이 버퍼를 쓰는구나.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반드시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원래 강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이 연속되어 있으면은 그 상강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최근 경험들은 근데 이제 그 버퍼에 넣어놨다가 무작위로 샘플링하면은 그러한 이제 연속된 경험에 대한 상관관계를 좀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학적인 이유죠. 여러 가지 이제 공학적인 이유 때문에 리플레이 버퍼를 구현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6가지가 이제 예비 학습이고 루나 랜더라는 이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루나 랜더라는 게임을 학습할 때 리플레이 버퍼를 쓰는 테크닉을 쓰지 않으니까 학습이 좀 안정성도 많이 떨어지고 오래 걸리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학습에 도움이 되는 테크닉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이제 좀 그 잔잔바리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학습을 많이 이제 도와주는데, 그 안정적이고 이제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테크닉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좀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좀 설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자잘한 테크닉들을 다 이제 언급하지는 않고 근데 이 리플레이 버프하고 이제 저번에 했던 그 입실론을 이용해서 이제 랜덤 액션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그렇지 않은 학습한 액션으로 이제 좀 옮겨가는 그러한 테크닉 정도는 거의 좀 필수적으로 써야지 학습의 안정성이 많이 이제 확보가 되어 갖고 요 두 개 정도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제 환경을 만들면 원래는 그 전까지는 인바이러먼트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했었는데
이 루나 렌더는 제가 이거를 직접 환경을 만들기는 어렵고 그 오픈 AI에서 그 패키지에 이 환경을 만들어서 뿌려 놓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써서 인바이러먼트를 남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갖고 오는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는 한데요. 제가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인바이러먼트하고 그 되게 이제 유사합니다. 일부러 뭐 스텝이나 이런 것도 이름을 좀 맞춰 놓았고, 그래서 아마 보시기에는 좀 편할 거예요. 요게 이제 환경을 이제 생성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옵저베이션 스페이스라는 이제 변수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옵저베이션 스페이스라는 이제 변수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거는 그 8개의 변수가 있고 마이너스 1.5에서 1.5 사이에 이제 값을 갖는 첫 번째 변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여기서 샘플을 하나 뽑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이 뽑히게 되는데, 이게 임의의 상태가 이제 하나가 이제 뽑히게 되는 것이죠. 액션 스페이스도 인바이러먼트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액션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보통 교재에는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패키지에는 옵저베이션 스페이스라고 이제 쓰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보통 그래도 스테이트 스페이스라는 말을 좀 더 일반적으로 써서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요러한 이름으로 저장을 했는데, 아무튼 이 패키지에는 이렇게 옵저베이션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액션 스페이스를 보면은 디스크리사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보던 방식이네요. 여기에서도 이제 샘플을 뽑게 되면은 이렇게 0부터 3까지 이렇게 뽑히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리셋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env environment 리셋을 하게 되면은, 일단 도움말을 좀 볼까요? 요거를 하게 되면 이 리턴 값이 처음에는 얘는 스테이트가 나오게 되고, 여기는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이제 비어 있는데 얘는 그냥 어떠한 그 정보를 그 나타내는 열이 있는데, 일단 두 번째는 그냥 비어 있었고 사용하지 않고, 요거는 이제 결과는 튜플이죠. 타입을 찍어 보면은 튜플로 나오고, 랭스를 찍어 보면은 아까 이제 컴마 하나 있었으니까 랭스는 2로 나올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상태고, 두 번째는 그냥 비어 있는 정보라서 스테이트하고 언더바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이 그 리셋된 초기 상태가 이렇게 되겠죠. 재밌는 점은 이 초기 상태가 약간씩 이제 달라요. 우주선이 이제 처음에 이제 초기값 위치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할 기능은 렌더라는 기능인데요. 한번 실행을 해보죠. 렌더라는 게 있으면은 이게 지금 이러한 상태가 도대체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좀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요거를 실행을 하면은 알아보기 쉽게 이미지로 그릴 수 있는 어떠한 숫자들을 뿌려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 초기 상태에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러한 상태다라는 거를 우리가 화면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리셋을 하고 다시 하게 되면은 이게 처음에 이제 요런 거에 대한 위치가 조금씩 이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스텝
요것도 제가 이제 그동안 구현을 했던 함수 이름이랑 굉장히 비슷한 게 아니고 그냥 똑같죠. 똑같아가지고 아마 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environment 스텝을 해주고요. 액션, 여기에는 그 입력으로 액션을 넣게 되어 있어요. 액션을 넣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이제 리턴하는 게 observation, reward, terminated, 그냥 truncated, info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 앞에 이제 세 개를 쓸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갖고 0이라고 하면은 뭐가 이제 쭉 나오는데, 이거는 현재 이제 상황에서 0번째 액션을 했을 때 다음 observation은 이제 next state, 그 다음에 reward, 그 다음에 terminated, 나머지 이제 두 개는 그냥 우리가 쓰지 않은 거니까 더미 베리어블로 받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이 next state는 그 다음 상태를 이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리워드도 이제 알려주고, 여기에 또 끝났는지 끝나지 않은지 이제 이러한 정보도 이제 알려주는 우리가 구현했던 기능과 이제 굉장히 비슷하죠. 아무튼 이 리셋이라고 그려보면 이제 이 상태인데 좀 이제 게임을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은 뭐 이제 요런 겁니다. 얘를 이제 리셋을 해요. environment 리셋하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겠지. 게임이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렌더를 해갖고 요 상태를 한번 보고요. 처음 시작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는 얘를 하고 스텝을 하고 0번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움직인 게 없네요. 그렇죠? 한 번 더 해볼까? 0번을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변화가 좀 있죠?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그냥 이제 거의 자연스럽게 이제 낙하를 하는 거고,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왼쪽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1번 행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 행동은 뭐 특별한 행동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1번 행동을 하면은 여기 이제 뭔가 이제 빨간색으로 뭐가 나왔죠. 예, 딱 보니까 이쪽으로 연료가 나가면서 얘가 이제 우주선이 이쪽으로 이제 추진력을 얻어서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는 뭐 이제 그러한 그 기능을 하는 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떨어지고 있고, 좀 더 이제 왼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너무 이제 왼쪽으로 간 것 같으니까 이제 다른 액션을 또 해보죠. 다른 액션을 하면은 2번 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이게 나왔네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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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을 반복하면은 뭔가 이제 밑부분에서 연료가 나와갖고 이쪽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얘가 막 기울어 가지고 이렇게 위로 뜨는 것 같진 않고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3번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겠죠? 3번을 하면 이제 오른쪽으로 돌 것 같은데, 3번을 이제 계속 하면은 우주선이 이제 점점 이제 잘 안 되는 것 같죠. 뭔가 이제 딱 이렇게 이미 여기에 들어가긴 힘든 것 같고, 이제 그 땅이 이제 그 추락할 것 같은데, 그렇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면은 일단은 2번이 뜨는 거였죠. 요 2번을 이제 계속 누르면은 이걸 좀 반복을 할까요? 이렇게 한 5번 정도 누르고, 그쵸. 날라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날라가죠. 그래서 2번은
얘는 이제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거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액션 0, 얘가 의미하는 것과 1, 2 의미하는 것과 3이 의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면은 일단은 게임을 좀 새로 시작합시다. 2번은 알았고 0번은 그냥 아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던 것 같거든요. 그쵸? 자유 낙하. 0번은 이제 자유 낙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번은 뭐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었던 것 같은데 1번을 한번 5번 해볼까요? 이거 이제 왼쪽인 것 같네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써야 되겠다. 아무튼 이 오른쪽으로 좀 가야 되니까 3번을 한 넉넉하게 7번 정도 한번 해볼까? 이게 그 억지로 이제 맞춰갖고 넣으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떠야 될 것 같으니까 2번을 조금 눌러주고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감아서 떠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연속적으로 오른쪽으로도 가고 위로도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살살 내려와야 되잖아. 이거는 좀 너무 이제 팍 내려온 것 같죠? 실패했네요. 이 은근히 힘들어요. 이거 하다 보면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은근히 이제 힘듭니다. 아무튼 환경이 이제 요렇게 생겼고 요러한 이 그 상태를 의미하는 변수가 이렇게 8개로 정리가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요거를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그 시각화라는 코드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화하는 코드를 좀 잘 정리를 하면은 아무래도 좀 수월하기 때문에